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위험한 거, 뭐 이거 좀 한번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관세죠. 뭐 첫 번째는 관세를 높이는 거. 그래서 중국산에 대해서는 60% 높이겠다고 그랬고 아마 그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나머지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뭐 보편 관세라고도 하고 하는데 물론 일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또 현실 가능하냐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미국 내 어떤 뭐 물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행정적으로는 가능해요. 행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세율을 정하는 거는 그게 의회 소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는 대통령으로 위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다시 그 권한을 가져가지 않는 한은 그냥 대통령이 정할 수 있어요. 세율을. 네. 자, 그런데 첫째, 중국에 대해서는 할 거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단은 한 10%는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보편 관세. 예. 그리고 보겠죠. 이제 정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나,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 이걸 보겠죠. 그리고 아마도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들. 네네네.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중국이고 독일,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네.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마 높이 매길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흑자 내기로는 8번째인가 뭐 아마 그렇던데. 예. 네. 이제 나라별로 저는 선별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더 무섭네요. 예. 그건 뭐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보편 관세니까 일단 바닥에 깔고 나가는 건데 10%가 됐든 20%가 됐든 모든 나라가 똑같이 10, 모든 나라가 똑같이 20%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그렇죠. 필요 만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관세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미국 땅에 파는 게 다른 나라랑 뭐 독일이랑 경쟁, 일본이랑 경쟁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높낮이가 다를 것이다. 뭐 자기 마음대로일 겁니다. 한국 일로 와. 너네는 한 12%, 독일 너네 한 15%, 일본 너네 한 7%? 오케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거 뭐 사줄 거야? 미국 거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나가겠죠. 농산물 더 많이 사간 애들은 6%. 깎아주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불확실하다는 거. 그렇죠. 아무것도 지금 확답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대책이 아직 설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은 네. 괜찮은 위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아쉬운 게 있거든. 한국에 대해서. 아쉬운 거요? 네, 아쉬운 게 있어요. 미국이 이거를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이게 있어요. 트럼프도요. 예. 전 세계에 있는 주둔한 미군을 줄이긴 하겠지만 미국의 군사력 자체는 굉장히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건 뭐 분명해요. 그건 강력한 미국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다만 그거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키지는 않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군사력 부문이 해군이에요. 아하. 조선소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해군력을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해군력을 키우려면 그럼 조선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조선하면 중국이죠. 네네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시장 그 수주량의 50%가 중국이고 그 양쪽으로. 올해는 아마 거의 70-80% 될 것 같더라고요. 오. 압도적으로 중국이 조선업이 강해졌는데 네. 근데 중국에 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고요. 그러고 나면 한국이에요.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또 조선업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대화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미국이 지금 얼마나 급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원자력도 급해요. 원자력도 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안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석탄, 화석 연료 이것만 가지고 발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그거는 IT 기업들,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네. 세계 많은 기업들이 화석 연료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이제 큰 기업들은 뭐 RE100 한다고 예. 하고 친환경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예, 트럼프가 어떻게 가든 간에 아하. 다른 많은 나라, 예를 들어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
또 이런 대기업들 이런 데는 여전히 탈탄소를 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려면 사실은 그 신재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원자력이 필요해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원자력이 필요한데 그 원전을 새로 건설해야 되고 기존 원전을 새로 살려내야 되고 이런데 그걸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원자로를 제조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이걸 못해요. 설계도는 가지고 있지만 아하.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든 애플이든 퀄컴이든 반도체를 다 설계는 잘하지만 생산 라인에서 제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은 미국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숙련 노동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숙련 노동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no, 안 돼요. 구조적으로. 예, 구조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허. 그 험한 일이잖아요. 그게. 생산 라인에 가서 계속 서서 뭘 해야 되고 뭐 뒤집어 쓰고 해야 되고 이거 원치 않는 거죠. 해서 조선과 원전이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아쉬워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제 전 세계가 다 아쉬워하는 지점입니다. 협상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내가 공짜로 너희한테 가서 너희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어. 너희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는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미국 국민들의 수요와 이거에 대해서는 최우선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건 그걸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그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레버리지로 써야 되는데 또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너네 결국은 조선업하고 원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갈 거잖아. 이렇게 또 막 돈 몰아붙이고. 벌어 갈 거라고 그러죠. 예. 돈 벌어 갈 거야. 예. 너희들도 필요하잖아. 그 대신에 뭐 관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우리가 매기겠죠. 또 얻을 수 있는 거는 또 얻어내야 되는 거고. 예. 당연히. 그러니까 다 딜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조선업 먼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 그러시죠. 근데 그 미국의 조선소 자체가 많이 그럼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네. 뭐 배를 뭐 거의 뭐 조금 과장을 보태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엄청나게 만들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당시까지는.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요. 예. 미국의 선박 건조량입니다. 네. 40년대 어마어마했네요. 빨간색이 미국이 만든 숫자고요. 1943년에 보면 2000대잖아요. 2000대. 네. 그런데 이 까만색이 뭐냐면 이 연합국 미국 편 연합국 함정 중에서 침몰된 함정들이에요. 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미국이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조선업은 어땠겠습니까? 엄청 강했겠죠. 세계 호황이. 최강이었어요. 예. 지금은 미국의 조선소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상황이지만 세계 최강. 사실은 미국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이었어요. 네.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 뭐 그것이 은행업이든 제조업이든 조선업이든 철강이든 모든 게 세계 최강이었어요. 네. 누구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 그래프 이게 빨간색 숫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급격히 줄어들죠. 네. 급격히 줄어들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면 더욱더 줄어들게 되죠. 아하.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어지니까. 예,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미국 해군 함정 숫자예요. 예. 50년대에 보시면 700척 이렇죠? 네. 또 많을 때는 1100척까지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쫙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976 이렇게 됐던 때는 이거 월남전 때입니다. 예. 잠깐 반등. 예. 그러다가 쫙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290척이 된 거예요. 뭐 여기는 항공모함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중국이 370척 해군 함정 숫자가 미국이 290척 이렇습니다. 네. 오히려. 예. 근데 중국은 이때 항공모함이 2척이에요. 미국은 11척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하. 중국이 미국에 비교가 안 돼요. 아직 질적인 요소는 넘어오지 못하는. 예. 네. 그런데 중국은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고 미국이 늘리고 싶은데 늘리지 못한다는 거고. 하기사 미국 하면은 이제 해군력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잖아요. 네. 세계 경찰을 역할을 하는 큰 두 가지의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육군들, 예. 육군, 해병대 뭐 이런 데들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항공모함이 가는 거예요. 그쵸. 항공모함 전대가 가서 그 앞에서 시위하잖아요. 딱 비행기 90척 막 이런 거 실어놓고 네. 응? 너 조심해. 말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처만 지나가도 이제 예, 살 떨리는. 그렇죠. 이게 뭐 한 나라 웬만한 나라의 전체 이 화력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해군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 해군력이 지금 쪼그라들기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상징적이죠. 지난 9월 달에 예, 한화오션에 그 조선소에 입항해 있어요. 수리받으러 들어온 미국 해군 함정입니다. 네네네. 1호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한국의 조선소에 예. 나 수리 좀 해줘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창정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 배를 완전히 다 뜯어서 새로운 배로 만들어주는 수준을 하는데 한 2년 걸린다고 해요. 이게. 예. 그런데 이 배를 한번 보세요. 되게 오래돼 아니, 보이는데. 녹이 얼마나 쓸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미국 해군은 뭐 한 거지? 저런 구닥다리 작년- 끌고 다니고. 예. 예. 왜 그러냐? 뭐 돈도 없으려니와 해군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선소들도 없어지는 거죠. 뭐 수입이 있어야 조선을 할 거 아닙니까? 아하. 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방위비, 군사비를 많이 써야 그 관련된 산업들도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미국 됐다. 의회가 그냥 콱 다 줄이는 거예요, 이거를. 야, 전쟁할 필요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돈 쓰냐? 복지 예산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해군 함정, 미국 해군 함정 중에서 네. 제때 유지 보수를 못 받고 있는 함정의 숫자입니다. 와, 저게 어떻게 보면 일감이네요. 다 일감이죠. 네. 다 근데 조선소에 그냥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조선소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함정의 숫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녹이스럽겠어요. 난 2020년 경우엔 40척. 전체 290척인데 40척이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히 그 뭐 해군력도 그렇고 조선업은 이제 쇠퇴해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보고 얼마 전에 한화오션도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네네네. 미국 내 선박 건조 비용이 국제 가격에 비해서 몇 %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게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예. 상대적인. 국제 가격의 몇 %냐. 오, 근데 저렇게 국제 가격이라면 쭉 지금은 올라가요? 아마 중국 비용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2020년에 500%예요. 5배예요. 5배. 그런데 이게 1940년대 이전에 보면 100% 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싼 비용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년에 2,000척도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국제 가격보다 500%가 더 높다? 그러면 그런 배를 뭐 때문에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사오는 게 더 제일 싸고. 나은 거죠. 그런데 사올 수는 없으니 또 군함이니까. 군함이니까 사올 수는 없으니 그냥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이건데요. 이게 구축함 가격입니다. 성능이 다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네네네. 어쨌든 구축함이에요. 음. 자, 대한민국의 세종대왕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비용이. 그런데 미국의 존발트 구축함이라고 하는 거 최신형이어서 성능이 좋긴 하지만 10조 원이에요. 일본이 2조 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비교를 하면 네. 미국 내에서 존발트라고 하는 거를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설하는 거와 한국 조선소에다 맡겨서 자, 존발트 한 대 할래? 아니면 세종대왕함 8대 할래?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러면 웬만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8대가 낫지. 그 군사력이 전투력이 얼마나 세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못한다고요? 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것도 미국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스 액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존스 액트. 존스 법이죠. 존스라고 하는 그 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게 1930년대에 만들어졌던가.
뭐 아무튼 거의 100년도 다 된 이제 그런 법인데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노동자에 의해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저게 아예 법으로 못 박혀 있는.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게 외주를 맡길 수도 없고 만약에 맡길 수 만든다면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하는. 그것도 지금 확실히 몰라요. 한화가 그래서 미국 내 조선소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과연 미국 해군 함정을 새로 건조할 수 있는지는 아하. 아직 확실치 않아요. 그것도 미국 정부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뭐 일단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 거고 어. 과연 존스 액트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수리 정비하는 것부터 뭐 시작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는 예, 하던데. 정비는 이제 네, 그 가능하고. 틈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미국 정비 대상 선박이 9월 달에 한화 오션에 들어온 거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그 저 윤 대통령하고 첫 번째 통화했을 때 그 첫 번째 내용이 지금 조선업이잖아요. 네네. 조선소 앞으로 좀 협력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이 MRO 수리 그러니까 보수 유지는 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20조 원. 뭐 반도체 이런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이죠. 너무 작은 시장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시장에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거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대박이죠. 그건 대박인 거고 미국에 납품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나토 국가들한테도 다 납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화그룹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그룹도 예. 또 그쪽을 계속해서 이제 노크를 하고 주가가 있더라고요. 뭐 엄청 올라오고 이제 그래서 그런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막 그냥 주가 폭등하고 막 예. 난리가 났던데. 그러니까 한화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그렇고 네. 이런 그러니까 신냉전 상황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이제 지정학적인 급변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 사양 산업처럼 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하.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건설, 원자력 그러니까 현대건설 말이죠. 네. 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이 없어요. 그건 유럽 국가들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 능력을 가진 몸을 써서 뭔가를 하는 이 능력에 있어서 최고가 중국이고 그 다음은 아마도 한국 정도가 되는데 근데 중국은 아예 다른 편으로 갈려져 그죠. 나갔으니 배제해버려. 이제 한국이 이제 그 가장 기회를. 강력한 후보가 된 거죠.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배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산만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뭐 경쟁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국의 선택을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일본이 있죠. 아하. 일본이 그 세계 선박 건조량에서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이 50%, 한국이 26%, 일본이 14%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전체 90%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의 한 2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어쨌든 일본도 여전히 상당한 조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한때는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고 네. 그래서 일감만 주어진다면 뭐 일본도 금방 조선 산업이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가성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안 좋은 거죠. 한국이 더 낫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바이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더 선호했어요. 왜 한국은 조금 애매해요. 한국은 이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확실히 미국 편이야? 이건 잘 모르겠거든. 정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얼마든지 보이는 건. 근데 일본은 확실히 미국 편이다.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거니 바이든 때는 일본을 더 선호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트럼프는 옛날에 아베 수상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따라다니고 네. 골프 치면서 공도 주워주고. 네. 예, 네. 아주 그냥 가서 그야말로 잘 엎드린 거죠 아베는. 예. 근데 지금 정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일본이든 한국이든
트럼프는 선호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다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이해타산. 돈 되느냐? 예. 더 싸게 해줄 수 있어? 그런 우리한테 면에서 더 많이 한국이 더 줄 수 낫죠. 있어? 이렇게. 그럼 약간 그래도 이제 정치적으로는 또 잘 풀어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럼요. 이 트럼프 2.0 시대를 과연 정치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해왔느냐 막 이런 물음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적이 되면 안 되고 예. 미국을 적으로 놓으면 안 되죠. 예, 그럼요. 그 미국을 적으로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국하고 손을 잡든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거보다는 미국이 낫잖아요. 예, 상상이 안 되는 영역이죠. 굉장한 또 이제 기회의 땅 아니 기회의 바다가 열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해상 세력 간의 해상 패권 다툼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해상 그쵸. 군사력에 엄청나게 키워나가고 공을 있으니까. 들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동아시아에서 부딪히지는 않을지라도 태평양을 놓고 분명히 부딪힌다. 이거는 미국이 무슨 그 자유주의 외교를 하거나 안 하건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자기 이 텃밭이 이 중남미인데 네. 트럼프도 아마 중남미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걸요. 원래 미국인들이 거기는 자기 텃밭이라고 생각을 했던 데예요. 네네네. 먼로우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고. 근데 중국도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인데 네. 중국 입장에서 막 브릭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렇죠.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